안녕하세요. 고대한암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윤지현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대체육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보다 앞선 세대분들은 가짜고기, 콩고기와 같은 단어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최근에 많은 발전을 하면서 식물성 버거, 즉 베지 버거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재배한 고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재배한 고기? 이렇게 하시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고기를 실험실에서 키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콩고기 그러면 뭔가 식감도 좀 다르고 맛도 밍숭밍숭해서 대체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워낙 이슈가 된다고 해서 저도 얼마 전에 콩으로 만든 그 패티 버거를 먹어봤는데요. 맛으로만 본다면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해외에서 대체육을 처음 접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채식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왜 대체육인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는 환경적인 부담 그리고 윤리적인 그 우려, 건강에 대한 질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접하면서 과거에 당연했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들을 지금 매우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왜 대체육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의 일부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더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한 대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죠. 대체육 시장이 정말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전망과 통계들이 존재합니다만 여기 보시는 전망은 일단 대체육 시장의 밝은 전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체육은 틈새 시장에서 이제 주류 식단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체육 시장의 성장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그 육류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식품 산업의 어떤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소비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단백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체육의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체육 시장은 매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그래프를 보면 2015년 36억 달러에서 2023년에 벌써 6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대체육이 소비자들에게 점점 더 친숙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인이 미국 식물성 고기 브랜드에 투자해서 화제를 모은 바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는 그 쬐그마한 그림 보시는데요. 이건 대체육 관련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입니다. 대체육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산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꽤 올라간 기업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에 대한 이렇게 변화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MZ세대, 즉 20, 30대 소비자들은 대체육의 주요 소비층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그들의 관심사와 소비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그들은 특히 건강과 동물 보호를 중요한 구매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향후 이 대체육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조사될 것 같고 이런 식품들을 더 많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육의 현황과 인식에 대해서 지금 대략 훑어봤는데요. 대체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보호 측면인데요.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체육은 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둘째로 식량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 인구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장식 축산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는 대체육이 단순히 새로운 식품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2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고서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앞서 젊은 세대의 인식과는 약간 다르게 대체육 선택의 이유 중 첫 번째는 건강이네요. 네, 물론 여기서도 환경보호와 동물복지가 바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연구하는 진영의 그 주장으로서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소고기보다는 대체육의 탄소 배출량이 극도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 시장 전망, 다양한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 다시 대체육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체육에 대한 학술적 또는 법적 정의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통용되는 사전적인 정의만을 정리해 보자면, 동물성 고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원료나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구현하는 식품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식물성 원료 또는 세포 배양을 기반으로 한다, 그 결과 제품으로는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갖는다,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육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육의 종류를 좀 정리한 그림인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성 대체육이죠. 우리에게 흔하게 알려져 있는 그 콩고기이죠. 주로 콩이나 밀, 그리고 버섯 등의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고기를 만들어서 육고기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 식물성 오일 등으로 육즙을 내기 때문에 맛과 영양도 육류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대체육을 줄기세포 배양육 혹은 시험관 고기라고 부르는데요. 줄기세포는 실험실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 근육세포를 키워서 육류 특유의 색상으로 염색을 하면 실제 고기와 같은 그 줄기세포 배양육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줄기세포 배양육은 배양 중에 지방과 근육질의 비율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포화지방산을 보다 유익한 지방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기세포를 배양한 것이라 일반 고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고요. 2013년에 소고기로 시작했던 이 배양육은 2017년에는 인공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만든 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생물 단백질 기반 대체육인데요. 혹시 곰팡이로 만들어지는 고기가 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그 버섯 곰팡이류에서 추출해낸 그 균 단백질로 고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균류 단백질인 마이코프로틴은 실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사상균의 형태로 닭가슴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기와 같은 질감을 줘서 식감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해조류 단백질인데요. 해조류 중에서 스파룰리나 이 단백질 함유량이 무려 약 70% 정도 돼서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조류인데, 이 해조류 단백질의 경우에는 햄 분자를 활용해서 다양한 고기 맛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해조류를 이용해서 육류뿐만 아니라 생선을 대체하는 식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일례로 훈제 연어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다섯째로는 식용 곤충으로 만드는 대체육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군뱅이, 갈색 거저리 애벌레, 그리고 메뚜기, 번데기 등 총 9종의 곤충으로부터 단백질을 얻어서 식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식용 곤충은 소고기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단백질 함유량이 많고, 곤충은 또 알을 많이 낳는 데다가 빠르게 성장하고 해서 이 생산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뛰어나고, 성장에 필요한 물과 사료가 적어서 환경에도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미래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외에도 그 미생물을 사용해 발효를 촉진시켜 단백질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체육 시장은 대체육을 더 싸게 그리고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식당에서 흔하게 대체육 식품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다양한 건 이제 알겠는데 그 재료 종류별로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종류별로 자원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수준, 건강의 영향, 그리고 대량 생산 가능성, 생산 비용, 주요 이슈들, 그리고 개발 전망 등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자료인데요. 보시면 식물성 고기, 배양육의 식용 곤충까지 모두 일반 육류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관심사인 건강 효과도 보이는데요. 콜레스테롤 감소 등 건강에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문제점들이 문제인데 식감의 한계, 생산 비용, 그리고 안전성 등 녹록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는데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알아야 안심이 되던 제대로 걱정을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콩 등의 그 식물성 단백질 농축액을 추출한 후에 육류의 맛과 식감 그리고 영양 성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 그리고 향, 영양소 등을 이렇게 첨가하는 그 텍스처링과 시즈닝 후에 반주 그리고 압출 성형을 통해서 그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식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동물세포 배양 대체육 같은 경우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생물 반응기에서 증식을 시켜서 이를 지방 등과 결합시켜서 이렇게 형성을 하고요. 미생물을 활용해서 발효를 통해서 생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대체육 종류 중에서 어떤 종류의 대체육을 드시고 싶으신지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체육이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람들이 대체육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이 대체육이 고기의 영양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일 텐데요. 우선 영양적인 면에서 대체육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함유량이 일반 육류보다는 높거나 또 유사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육이 고기보다는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미국의 대체육과 소고기 제품을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대체육은 성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추가하고 해로운 성분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육의 영양분을 맞춤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육은 고기의 맛과 풍미, 육즙 등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콩, 해조류 등에서 채취하는 햄 분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실제 고기 세포를 이용하는 등 고기를 완벽하게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식품회사에서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해하거나 마음이 아픈 분들이 좀 꽤 있으실 텐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일찌감치 미국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눈에 바로 확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욘드 미트이죠. 아니, 이 밤에 갑자기 경제방송인가 싶으실 것 같습니다만 건강 채널 봤고요. 비욘드 미트는 한때 세계 최고의 대체육 회사로 각광을 받았고 전 인류의 식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가슴 아픈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려는 것은 아니고 대체육 장단점을 제대로 짚어보고 전망도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대체육은 기존 축산업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힘들어진 회사도 있고 또 여러 기술의 발전으로 반전을 노리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과학적인 접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갑자기 물려나오게 된 배경도 여기 있는 이 기사 때문인데요. 기자분께서 논문을 너무 잘 포착해서 기사하신 덕분입니다. 제목이 대체육 먹은 사람 콜레스테롤에 이런 변화가 라고 좀 걱정되는 자극적인 제목을 잘 쓰셨습니다. 대체육의 부정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기술하신 기사인데 원문은 아래에 있는 논문입니다.
의학과 과학에 매우 관심이 많은 비욘드 채널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 밤에 같이 뭐 논문을 읽고 연구해보자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간단히만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과학 논문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논문은 마지막 부분에 디스커션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즉 논문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 또는 논의해봐야 할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은 전문 연구자에게 저자가 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적으면서 토론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만 보시면 건강에 대한 그 효과를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없던 어떤 획기적인 결과를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연구 중 하나로서 향후 활용될 수도 있는데 데이터의 일부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 하나로 대체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거나 한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쉽게 하나씩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 이건 좀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 제품에는 동물성 육가공 제품보다는 탄수화물, 다중 불포화 지방, 리놀레산, 그리고 리놀레산, 그리고 페닐알라닌, 칼슘, 철, 칼륨, 마그네슘 등 총 9가지 영양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함유량이 적었던 영양 성분은 지방,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등이 있고요. 지방,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은 적게 먹는 것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혈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구체적으로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은 20% 그리고 46% 정도 낮았고 콜레스테롤은 전 제품 함량이 0%였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좋은 그 다중 불포화 지방 함량은 1.8배 정도 많았고요. 그리고 칼슘, 철, 칼륨, 마그네슘도 각각 3.4배, 그리고 1.3배, 1.4배, 1.8배 이렇게 높은 함량을 보이는데 다만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히스티딘 같은 다양한 이런 수치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또 이건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육 섭취 시에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의 그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 영국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저희가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가 되었음을 그 발표해서 대체육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모든 대체육이 똑같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저희가 육류와 대체육에 대한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대사증후군 점수, 동맥 경직과 같은 주요 건강 지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육류와 달리 대체육이 심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된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 심혈관 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점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중요한 점은 대체육이 동맥 경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것은 혈관 건강에 육류보다는 덜 해로운 옵션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체육이 고기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신진대사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고기 소비와 관련된 부정적인 심혈관 영향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족스러운 식단을 유지하면서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옵션이 되겠죠. 결국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에게는 대체육 섭취가 유익하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육류 섭취를 줄이면서 그리고 저칼로리 음료처럼 차선책으로서 대체육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고기나 계란 등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선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건강상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분들에게는 대체육이 훨씬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경우에 칼슘 배설량이 증가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정 부분 대체육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서 이 영양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육의 또 다른 장점으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동물성 고기와 식물성 고기의 그 탄소 배출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고기 생산은 킬로그램당 6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에 식물성 대체육은 겨우 1.5kg을 배출합니다. 무려 4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대체육으로의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물 사용량과 토지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환경 보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초 지구 환경과 동물 복지를 생각하며 윤리적 그리고 환경적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식품이었죠. 이 대체육 자체가. 그래서 온실가스 20%가량이 가축 사육으로 이렇게 사육해서 발생하는 그 지구 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현재보다 20억 증가한 95억 명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비할 육류가 연간 46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도 존재를 하죠. 2023년 말에 이탈리아 하원에서는 대체육이 오히려 탄소 배출이 높다는 이유로 대체육 금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각종 산업을 둘러싼 여러 국가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육의 또 다른 장점으로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동물 학대를 줄입니다. 네, 케이지 프리. 네, 인도적인 식품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대체육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있는데요.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12, 철분 등이 부족할 수가 있죠. 햄버거 패티 113g이 들어있는 영양소를 분석한 이 표인데요. 식물성 대체육과 소고기의 함유량은 거의 비슷하고 풀을 먹인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24g, 그리고 탄수화물이 0, 그리고 지방 14g이 있는 반면에 대두 기반 대체육에는 단백질 14g, 탄수화물 9g, 지방이 14g 들어있습니다. 영양 성분표만 보면 비슷하지만 대사체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대체육과 육류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이 대사체 결과처럼요. 두 개 사이는 큰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이 대체육,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육류 속에 포함된 대사물질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빨간색은 함유량이 많다라는 뜻이고 파란색은 적다는 뜻입니다. 즉, 두 그룹 간에 한쪽에 많은 것은 또 다른 쪽에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식물성 대체육에는 소고기에 없는 31가지의 대사물질이 있는데 아미노산 결합체인 디펩티드, 그리고 비타민, 페놀, 그리고 포화 및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반면에 생리작용과 염증 억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면역 조절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크레아틴, 그 스페르민, 안세린, 시스테아닌, 글루코사민, 스퀄렌,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인 DHA 등이 육고기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식물성 대체육과 고기가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호환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거 논문을 쓴 저자들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즉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영양 차이를 어떤 게 더 나은 식품이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말고 대체육과 육고기는 서로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니까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의 일부로서 대체육 섭취와 우울증 위험 증가의 연관성도 보고되었는데요. 대체육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식물성 대체육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두 그룹을 나뉘어서 평균 14년간 추적 관찰해서 분석한 결과인데 식물성 대체육을 섭취한 그룹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그 위험은 40% 정도 낮아졌지만 예상외로 혈압 수치가 더 높았고 그리고 염증 마커인 CRP 수치도 높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리는 그 HDL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단백질인 아포A 수치도 높았고 아포A 수치가 더 낮았고 특히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42%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대체육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상기시켜주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대체육인 그
대체육의 그 베이스인 대두, 밀, 콩 등은 저에게 잘 알려진 그 알레르겐으로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메티오닌, 라이신, 트립토판 같이 인체가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체육에는 전분, 밀가루 및 결합체와 같은 다양한 탄수화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당뇨병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고, 또 소화 효소에 대한 저항성으로 그 낮은 단백질 흡수율이 될 수 있으며, 또 철, 아연, 마그네슘 및 칼슘과 같은 특정 필수 미네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대체육은 나트륨 그 함량이 높아서 과다 섭취 시에는 고혈압 등의 건강에도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되고 있는 햄버거 패티의 대체육 패티와 전통적인 소고기 패티의 그 포화 지방과 나트륨을 비교한 것인데요. 대체육 패티의 경우에는 포화 지방 수치는 전통적인 그 소고기 패티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만은 나트륨 함량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일부 제품은 권장 일일 한도를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대체육 패티의 영양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그 기업적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서 이걸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체육의 다양한 분류와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식물성 대체육은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 측면에선 뛰어나지만 기존 육류에서 발견되는 특정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고, 배양 및 곤충 식품 대체육은 이러한 영양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지만 높은 생산 비용 및 확장성 문제와 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결론으로서 대체육과 기존 육류는 서로 대체제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이 중요하죠. 전통 단백질과 함께 식물성 옵션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식습관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그리고 다양한 식단 요구사항을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육 선택 시에는 영양 성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육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는 이제 식탁에서 작은 선택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육은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저희 그 강의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Q&A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육을 먹으면 주로 그런 분들은 단백질을 어디서 주로 섭취를 하나요? 영양소가 충분히 채워질지 궁금하네요 라고 해피라이프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의 내용 말미에서도 있었다시피 대체육 대신에, 그러니까 일부 육고기를 필요한 만큼 또 드실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콩 또는 계란 이런 부분에서도 단백질을 저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골고루 필요한 성분들을 채워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대체육의 가격이 점차 내려갈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경제학 원리인가요? 그 수요와 공급과의 그 관계에서 저희가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생산성에서의 그 에피션시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공급을 따라가주게 된다면 가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점점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흰둥이와 푸드리님께서 주신 건데, 미국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땅콩 알레르기가 대표적이고 너무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 알레르기의 가설은 정말 많거든요. 뭐 하이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너무 깨끗한 환경 속에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또 너무나도 뭐 유전적인 면들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알레르기 발생하는 가설에 대해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민할 것 같고, 그쵸.
근데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땅콩 알레르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봐서는 어떤 잘 알지 못하는 그 뭐 식품에 의해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엔젤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고혈압 질문 드려도 될까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혈압을 상승시키나요? 지난번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았을 때도 혈압이 높게 나왔고 이번에 목감기로 이비인후과에서 이 약을 처방받았는데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요. 혈압약 복용 중인데도 150 정도 나와요. 이런 경우 소염 진통제 다 복용할 때까지 높게 나와도 기다리나요? 일단은 연세랑 기저질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그 엔세이드 우리가 브루펜 계열 그런 약제를 먹었을 때 혈압을 드라마틱하게 올린다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기저질환이 좀 있으시거나 연세 아니면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봤을 때는 엔세이드 성분 자체가 그 사고체에서 혈압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전적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기로 있다고 하면 몸 상태의 그 면역도 지금 굉장히 깨져 있는 상태고 자율신경계가 좀 이렇게 교란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혈압에 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은 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엔세이드를 드시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올랐다라고 한다고 하면 한 번쯤 검사를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엔세이드에 대해서 뭐 또 다른 뭐 2차적인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새로 이번에 혈압이라는 것이 생긴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적색육이나 가공육의 섭취가 대장암의 발병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대체육은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적인 육류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보셨다시피 이제 그 원료 자체에서는 식물성 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곤충부터 해서 부분들이 있었죠. 뭐 그래서 대장암을 발병하는 그 부분에서는 아마 굽거나 이렇게 해서 생겨지는 뭐 당독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체육 자체를 또 가공해서 먹게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당독소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뭐 생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또 육고기 같은 경우는 아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잉이 되게 되면 염증 물질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요즘에는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대장암을 그러니까 대장암을 떠나서 이렇게 암 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또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파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대체육에 대한 설명과 구입 방법에 대해 이미 말씀을 한번 다시 재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흰둥이와 푸들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대체육에 포함된 나트륨이나 기타 첨가물의 섭취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대체육이 뭐 어떤 지금 나와 있는 그 햄버거 패티 같은 면에서는 어떤 제품들은 그 맛과 식감을 조금 더 해야지 맛있어야지 저희가 구매를 해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면 나트륨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그 나트륨 섭취가 많아졌을 경우 그리고 기타 뭐 첨가물이 많아졌을 경우에 그게 암적인 나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아까 혈압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뭐 혈압이라든지 뭐 다른 기저질환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면 그 대체육에 대해서 그 성분표를 조금 보시면서 적절하게 나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 드시면 될 것 같고 대체육만 드시라는 게 아니었고 저희 그 강의에서 마지막 말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대체육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육류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식물성 그런 뭐 채소 같은 것들도 다양한 식단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버블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베지테리안 가족에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대체육을 섭취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건과 이제 저도 정확하게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대체육을 섭취하게 됐을 경우에 대체육 자체에서도 식물 베이스의 또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하는 그 다른 고기들 아니면 그 성분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계열을 보충제를 통해서라도 섭취를 하시게 되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육을, 근데 이 말씀이 대체육만 섭취를 한다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뭐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만약에 섭취가 힘드시다고 하면은 고기 대신에, 그러니까 단백질 대신에 이 대체육으로 좀 들어가고 그 외에 부분들은 뭐 영양제 또는 다른 성분들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계란도 좋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주신 의견 질문인데 비건 식단을 따르면서도 고단백 식단 유지하려면 어떤 식재료와 레시피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곤충도 지금 곤충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같은 거는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 아까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해조류에서 추출한 그런 단백질을 따르면서도 먹을 수가 있죠. 일례로 우리가 그 뭐죠?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런 애벌레에서 추출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단백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뭐라고 하죠? 어떻게 식재료 레시피 뭐 샐러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첨가를 해서 드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 고래밥님, 비건 치즈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나요? 비건 치즈. 트랜스 지방 자체는 그 지방 자체의 구조가 이제 그 온도상에서 상온에서 고체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거여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게 되면 이거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구조적인 거 한번 알려주십시오. 찾아보시고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피라이프님, 비건을 위한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뭐 저희가 식이섬유 섭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양소가 어떤 식품만 가지고는 한 식품만 가지고는 뭐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 더하기, 그러니까 대체육 같은 것들 거기에다가 또 뭐가 좋을까요? 뭐 아미노산 토탈 들어가 있는 뭐 어떤 파우더 거기에다가 야채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섞어서 드시면 그런 음식으로 푸드를 이렇게 재조합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찾아서 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굉장히 오늘 막 어려운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워낙 환경적인 부분 그 뭐 이제 뭐 식량 뭐 식품 안전 뭐라고 하죠? 보안 이런 부분, 안보 부분, 환경적인 면 그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체육의 필요성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대체육이 무조건 다 옳다. 대체육만 먹어야 된다. 대체육이 모든 육고기를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 육고기와 대체육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한쪽에 없는 부분이 한쪽이 또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잘 믹스해가지고 다른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그 외에 뭐 야채,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해서 영양 잡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이롭고, 또 대체육 선택을 하실 때는 본인의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꼼꼼하게 맞는 부분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명한 대체육을
뭐 틈틈이 틈새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주된 식단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우리 식단에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고기 드시다가 어느 순간에 대체육을 대신해 가지고 한 번씩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건강상으로도 또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더 이상 궁금하신 점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